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폐암 환자들의 진료와 연구에 여념이 없을 많은 온콜로지스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아스코 2020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청년의사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정말로 매년 생생하게 아스코에 가서 최신 치료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게 돼서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늘 시간을 빌어서 저희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에서 저를 포함해서 5분의 폐암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해 아스코에서 폐암 분야 쪽으로 발표된 최신의 또 혁신적인 치료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연세안병원의 폐암센터에서 폐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병철입니다. 오늘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스코에서 가장 핫 토픽이 됐던 앱스트랙트들, 특히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프랙티스 체인징을 할 수 있는 앱스트랙트들을 소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바로 앱스트랙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앱스트랙트는 여기 목차에 나온 것처럼 한 10여 가지 정도의 앱스트랙트가 되고요. 앱스트랙트를 간단하게 저를 포함해서 5분의 폐암센터에서 오신 엑스퍼트들이 소개를 드릴 거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앱스트랙트는 지금 현재 폐암을 진료하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EGFR 뮤턴트 렁 캔서를 보고 계시는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이제 유망주죠. 레지오티닙, 예전 이름으로는 YH25448이고, 아마 이제 이 약제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2018년도에 국내에서 1상, 2상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얀센에 이제 라이선싱 아웃이 돼서 지금 현재는 글로벌하게 페이스 3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에이미반탄맙이라는 약제와 함께 글로벌 3상을 여러 개 진행할 아주 유망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해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된 레이저티닙 그 초록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주 그 뉴한 내용은 없고요. 그동안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란셋 온콜로지에 발표된, 또 그 이전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됐던 데이터의 세이프티와 에피커시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초록 95272 초록을 보시면 이제 이 초록은 레이저티닙의 RP2D 240mg QD 도즈에서 클리니컬 에피커시를 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연구에서 T790M 포지티브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즈 1 연구는 파트 A, 파트 B, 파트 C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파트 A에서는 도즈 에스컬레이션, 파트 B는 도즈 익스펜션, 파트 C는 도즈 익스텐션. 그래서 240mg QD 도즈를 투여받은 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업데이트된 에피커시와 톨러러빌리티를 이번 아스코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제 이전에 이제 저희가 란셋 온콜로지에 발표했던 그 초록하고 그 논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게 78명의 환자에서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는 89%, objective response rate은 57.9%, 그 다음에 duration of response는 13.8개월, 또 밑에 이제 카플란-마이어 서바이벌 커브를 보시면은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이 11개월로, 워터폴 플롯을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은 역시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T790M 포지티브 환자에서 상당히 좋은 튜머 리그레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이 초록의 핵심은
우리가 롱텀 팔로업을 했을 때 특히 240mm QD-RP2D 도수에서 그동안의 다른 third-gen EGFR TKI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오시멀티닙이라고 이미 승인받은 약제에 비해서 아주 컴퍼러블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초록의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이 레이저티닙의 intracranial activity는 어떤지에 대한 초록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T790M 포지티브 환자에서 특히 이제 first gen 또는 second gen EGFR TKI를 first line으로 쓰고 난 환자에서 많으면 30% 정도의 환자가 특히 이제 본 phase 1 연구에서는 50%가 넘는 환자가 베이스라인에 CNS 메타스테이시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subset patient에서 CNS 액티비티는 굉장히 중요하죠. 레이저티닙의 초기 프리클리니컬 CNS 액티비티는 저희가 여기 이제 나와 계시는 우리 김혜령 교수나 홍민희 교수도 참여를 하셨는데 전임상 연구 결과에서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의 작년도에 이전에 보고된 이제 오시멀티닙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좋은 CNS 액티비티를 보인다는 이제 프리클리니컬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리클리니컬 데이터가 정말 임상적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지를 본 연구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페이즈 1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들 중에 베이스라인에 measurable 또는 non-measurable CNS 메타스테이시스가 있었던 환자들 64명과 22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analysis가 진행이 됐고요. 밑에 먼저 테이블 2 데이터를 보시면은 brain metastatis가 있는 brain mets evaluable한 환자에서 아주 초기 도수 40mm와 맥시멈 도수 320mm 코호트 전체 오버홀하게 봤을 때 intracranial disease control rate는 90%, 또 intracranial objective response rate는 54.5%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evaluable, measurable lesion과 non-measurable lesion 모든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intracranial disease control rate는 90%를 보이고 있고 위에 이제 카플러-마이어 서바이벌 커브를 보시면은 median intracranial progression free survival은 여전히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레이저티닙의 intracranial activity는 그동안에 보고된 오시멀티닙의 intracranial activity하고 아주 컴퍼러블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초록에서 시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는 이제 마지막 초록이죠. 과연 이제 레이저티닙의 이제 레이저티닙 우리가 이제 상용화 된다는 가정하에서 레이저티닙을 쓰고 난 다음에 resistance 메커니즘은 어떤 것이 생길까? 혹시 그 resistance 메커니즘 중에서 어그레시브한 바이올로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resistance 메커니즘 없을까? 여러 가지 이제 궁금점이 많아요. 그래서 플라우라 스타디에서도 또는 오라3 스타디에서도 플라즈마 ctDNA를 이용해서 이러한 resistance 메커니즘 본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2편 정도 있었죠. 그래서 동일한 스타디 디자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프리 앤 포스트 ctDNA 애널리시스가 가능한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런 360 플라즈마 넥센 시퀀싱을 이용해서 다양한 acquired resistance 메커니즘을 봤습니다. 이제 키 파인딩은 뭐냐면은 굉장히 포턴트한 3세대 EGFR TKI고 또 T790M 뮤테이션을 서프레션하는 액티비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38명의 환자 중에 21명의 환자에서 T790M 뮤테이션이 로스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튜머가. 이거는 이제 오시멀티닙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제 acquired resistance 메커니즘을 보고가 됐고 그 이외에 이제 EGFR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도메인에 온 타겟 acquired resistance 메커니즘이 예를 들면 C797S 또는 다른 similar 뮤테이션이 생기는 것이 몇몇 환자에서 보고가 됐고요. 또 이제 다운스트림 이펙터 또는 bypass track activation으로서 PIK3CA 뮤테이션이 13%, MET amplification이 11% 또는 ERB2, KRAS 뮤테이션 등이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또 이전 오시멀티닙의 acquired resistant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키 파인딩은 mechanism of resistance, 레이저티닙에 대한
resistant mechanism이 이전에 보고된 오시멀티닙 또는 다른 third gen EGFR TKI하고 다르지 않다. 결국은 역으로 이제 말을 하면은 레지티닙이 T790M 또는 sensitizing EGFR 뮤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포턴트한 액티비티를 가진다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추정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레지티닙 올해 아스코에 발표된 세 가지 앱스트랙트의 키 파인딩은 updated된 efficacy, tolerability, resistant mechanism, intracranial activity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의 오시멀티닙에 보여주었던 그것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서 한번 가보죠. 이제 레지티닙에 대해서 홍민희 교수님, 김혜령 교수님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경험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된 세 편의 앱스트랙트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홍민희 교수님. 그 CNS 데이터를 우선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레이저티닙에서 CNS 데이터에 분석됐던 환자 수가 64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라3의 CNS 데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75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많은 수의 환자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비슷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레이저티닙 역시나 인트라크럴 액티비티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 페이스 3 스터디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전부터 이제 페이스 3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뭐 러시아 또 다른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하는데, 아마도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레이저티닙도 오시멀티닙하고 비슷하게 CNS 액티비티 면에서 deeper response 또 prolonged response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김혜령 교수님 지금 발표된 세계 초록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도 있었고요. 페이즈 1 데이터도 있었고, 근데 그런 이제 그 프리클리니컬에서 보였던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BBB 페네트레이션이 사실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로 저희가 재현이 잘 됐고 트랜슬레이션이 됐고 특히나 아까 홍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제로 인트라크레니얼 데이터 측면에서는 저희가 오우라 데이터에서 분석한 것과 다르지 않게 컴패러블한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지금 레이저 301 저희가 3상 임상시험을 현재 이제 국내 여러 기관에서 조병철 교수님 PI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저희가 약을 써보면 환자에게도 굉장히 톨러러블하고 저희가 이제 오시멀티닙하고 이제 비교를 사실 헤드 투 헤드 비교는 아니지만 인다이렉트하게 톡시서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 아웃컴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컴패러블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3상 결과, 온공이하는 3상 결과 지금 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아주 액티브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몇 년 뒤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초록이죠. 저는 이제 에이미 반타맙, 예전에는 J&J 611, 86, 372 또는 쉽게 J&J 372 이렇게 이제 불렸던 얀센에서 개발 중인 이제 EGFR MET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고요. 이 제가 화면에 이제 따온 것처럼 저러한 아주 독특한 이제 스트럭처를 가진 약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EGFR MET 퓨전 엔티바디가 어떤 롤을 할지 폐암에서 특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EGFR 엔티바디 시탁시맙이라는 약제가 있었고 MET 엔티바디 뭐 로슈 제네틱에서 개발된 약제들도 있었죠. 사실은 각각의 이제 지금 현재 개발된 인디케이션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폐암에서 특히 이제 난스몰셀 런 캔서에서는 다 페일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병용요법이나 뭐 단독요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제가 처음 이제 페이즈 1 퍼스트 인 휴먼 트라이얼을 할 때 4년이나 5년 전에 이 약제가 도대체 어떤 쓰임새가 있을지 아는 연구자들이 제 기억으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동일한 회사죠. 얀센에서 이 레이저티닙을 라이선싱 인하면서 이제 에이미 반타맙은 이제 저는 신데렐라가 된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왕자님을 잘 만나. 왕자님은 이제 레이저티닙이죠. 예. 왕자님을 잘 만나 신데렐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세팅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exon 20 insertion mutation이죠. 왜 제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린 왜 제가 이 약제에 대해서 좀 특별한 애정이 있냐면은 First in Human trial에서 exon 20 insertion mutated lung cancer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재환자였어요. 최초로 이 약제 투여를 받은 환자가. 그래서 그 당시 얀센, 글로벌 얀센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 세계 인베스티게이터도 이 약제가 exon 20 insertion mutant lung cancer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밑에 따온 이제 캔서 디스커버리에 저희 팀에서는 캔서 디스커버리 이 모드 오브 액션 왜 exon 20 insertion mutant lung cancer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를 실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제 제 환자가 first response를 드라마틱한 response를 보이면서 글로벌하게 이 에이미반타맙이라는 약제가 싱글 에이전트로 exon 20 insertion mutation에 개발이 되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됐겠죠. 그 환자의 CT 사진을 제가 오른쪽에 따왔어요. 저 환자가 불과 2주 치료한 다음에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저런 이제 리스판스를 보이는 first observation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레지스트리 이제 인롤먼트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아스코에서는 작년도에 제가 에스모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50명의 EGFR exon 20 insertion non-small cell lung cancer 환자 중에서 뭐 아직까지는 좀 데이터가 immatur하고 프리리미널하기 때문에 39명의 리스판스 이밸류어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워터폴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은 전체 환자에서 objective response rate이 36%, median duration of response가 10개월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환자들에서 이 환자들이 대부분 second 플러스 알파 라인을 받은 환자들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도시탁세를 우리가 쓴다 그랬을 때 이런 환자들의 평균적인 리스폰스 레이시 8%, 또 progression free survival이 2에서 3개월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아주 프로미싱한 데이터로 판단이 되고 특히나 이제 팀은 나이브한 환자들, 까만색 바를 뺀 포스트 플래티늄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리스폰스 레이시 41%, median duration of response가 7개월로 굉장히 프로미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 각각 8.3개월, 그 다음에 포스트 플래티늄 환자에서는 8.6개월을 보이고 있고요. adverse event는 EGFR inhibition 또는 MET inhibition에 합당한 그런 컴패터블한 이제 adverse event를 보이고 있지만 키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환자의 adverse event가 grade 1 또는 2라는 거고 우리가 grade 3 또는 worse adverse event나 permanent drug discontinuation을 요구하는 severe한 toxicity는 그리 흔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rash나 pronechia 또는 fatigue 또는 infusion related reactio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manageable 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파인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novel immunotherapeutics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제가 직접 발표한 이제 초록은 뭐냐면은 second line non-small cell lung cancer에서 TGF-beta PD-L1 bifunctional fusion protein이고 이거 2-year follow-up 데이터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히 이 몰리큐를 제가 이제 스트럭처를 그려오진 않았지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TGF-beta 이니비션을 하는 이제 트래핑을 하는 엔티바디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동시에 PD-L1 이게 이제 멀크 세러너 거니까 아벨루마 PD-L1 모에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퓨전 프로테인으로 하나는 TGF-beta를 이게 트래핑을 하는 엔티바디과 하나는 PD-1과 PD-L1의 인터랙션을 이니비션하는 anti-PD-L1 모에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GF-beta 왜 중요하냐? 사이언티픽하게는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TGF-beta는 특히나 이뮨 서프레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EMT를 일으키고 엔지오제네시스를 일으키고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이제 카프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뮨 서프레시브 사이토카인, 키모카인을 튜머 마이크로 인바운드 시크리션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인자기 때문에 이 TGF-베타를 이니비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 이제 닥터 파즈 아레즈하고 제가 저널 오브 토라직 온콜로지에 이 세컨드 라인 난스몰 셀 페이즈 1 데이터를 보고를 했는데 물론 N수가 좀 작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RP2D인 1200ml every 2week 40명의 환자를 데이터를 보시면은 리스폰스 레이시 전체 환자에서 PDL1과 상관없이 unselected population에서 27%, 특히나 PDL1 80% 이상, 이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TPS 스코어로 50%하고 컴패터블한 이제 그 PDL1 스코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엔티바디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 머크 세럼에서 개발하는 엔티바디가 센시티비티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컷오프 밸류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80%로. 어찌됐든 그 50%의 컴패터블한 환자 파퓰레이션에서 리스폰스 레이시 85.7%,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세컨 라인에서 우리가 펜벌리즈맙, 니볼루맙, 아벨루맙, 리스폰스 레이시 이 सब셋에서 한 25%에서 30%라고 생각하는 걸 감안해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결과이고, 특히나 PFS 결과를 보면은 9.5개월, PDL1 1% 이상에서 그 다음에 뭐 80% 이상의 환자 15.2개월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에스코에서는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2year 업데이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RP2D만 보시면은 1200ml 코호트에서 리스폰스 레이시 PDL1과 상관없이 unselected patient population의 27.5%.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스폰스가 일단 있을 때 response duration, 특히 1년 1 year DOR, duration of response rate이 63.6%.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비해서. 오버all 서바이벌을 보시면은 PDL1 1%를 보시면은 21.7개월, 그 다음에 PDL1 high population, 80% 이상 population에선 아직도 not reached 하지 않았고, PDL1 negative population은 12.2개월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OS 24개월 때 overall survival rate를 보시면은 PDL1 1% 이상에서 47%, 특히 PDL1 high population은 83%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제가 다른 교수님들 의견을 좀 이따 물어볼 건데, 제가 이제 이 비교를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컨 라인, 뭐 전체 환자가 다 세컨 라인 아니지만 어쨌든 세컨 라인 환자들이 뭐 주로팅 이 4개의 피보탈 스타디에서 니볼루맙, 펜블리즈맙, 또 아티졸리즈맙 데이터에서 median OS, median PFS, 1 year overall survival rate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물론 스몰 सब셋이긴 하지만은 이 TGF-베타 퓨전 프로테인의 그 에피커시 엔드포인트하고는 분명히 뉴머리컬리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초록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은 에이미 반타맙 다시 한번 이제 김혜령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 특히 exon 20 인서션 환자들한테 써보셨을 텐데, 저 데이터 저희가 믿어도 되나요? 에스코에서. 네, 믿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엑선 20 인서션 환자에게 사실 현재로서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미반트맙 하고 아니면 택 788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클리니컬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는 엑선 20 인서션에 대한 약제인데요. 에미반타맙 자체가 지금 리스폰스 레이시 한 30-40% 정도가 나오고, 실제로 서바이벌이 PFS가 한 9개월, 8에서 9개월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현재 이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키모테라피 옵션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무적이고 스피리어한 이런 반응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엑선 20 인서션이 많은 환자는 아니지만 전체 EGFR 환자 중에서도 약 3에서 5%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저희가 이런 환자에게는 그간에 옵션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 새로운 옵션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에이미 반타맙이 올해 3월 달에 US FDA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post platinum EGFR exon 20 insertion advanced NSCLC 환자에서 이제 FDA BTD를 받았고 그와 유사한 시기에 택788도 그들만의 페이스 1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US FDA BTD를 받았는데 지금 택788은 조만간 이제 글로벌 3상을 하죠. 아마 지금 막 시작을 했을 거고 에미반타맙도 분명히 first line 세팅에서 글로벌 registration 임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한 가지 이 아미반타맙에 대해서 컨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 데이터에는 아직은 CNS 액티비티에 대한 데이터까지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모드 오브 액션을 봤을 때 사실 이 약이 스몰 몰레큘보다 이제 브레인 투과도 안 될 것이고 브레인에서 액티비티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아직도 택788도 스몰 몰리큘이 가지만 CNS 액티비티에 대한 프로븐 데이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퓨처 트라이얼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엔티바디고 라지 몰리큘이기 때문에 CNS 프로텍티브 이펙트는 분명히 스몰 몰리큘보다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EGFR exon 20 insertion mutant lung cancer에 대해서는 이제 타겟 에이전트 옵션이 없었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분명히 한두 가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GF 베타, 빈트라퍼스프 알파. 이게 TGF 베타가 이제 사실 많은 글로벌 파마슈티컬 컴퍼니에서 여러 세팅에서 우리가 이제 디벨롭을 하고 특히 이제 런 캔서 세팅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고무적인 결과 특히 이제 PD-L1 하인 환자에서 저런 고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머크세로노에서는 지금 글로벌 레지스트레이션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아주 앰비셔스하게 펜브롤리즈맙 vs 빈트라퍼스프 알파 이 비교하는 3상을 하고 있는데 홍 교수님, 다시 한번 질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TGF 베타, 바이오마커가 없단 말이죠. 페이즈 1에서도 결국은 바이오마커를 못 찾았어요. 이지 웨이는 그래, PD-L1이 가장 잘 알려진 마커니까 PD-L1 하이를 얘네들이 이제 타겟팅을 했어요. 지금 현재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 어려운 길은 이제 슈퍼 셀렉션을 하는 거죠. TGF 베타 이니비션에 대한 어떤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를 찾아서 우리가 가는 건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바이오마커.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 좀 더 시니어인 우리 김혜령 교수님. 잘리죠. 잘리진 않아요. 예, 이게 그냥 바로 불쑥 나오는 쑥 들어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한테 누가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여러 연구자들이 TGF 베타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티오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굉장히 서프레시브 펑션을 한다고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런037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런037 데이터에서 조금 더 저희가 실제로 클리니컬 에피커시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PD-L1 50%로 인니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셀렉션을 하면 저희 클리니컬 셀렉션이나 아무튼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PD-L1 하인 환자를 우리가 찍어서 이제 핀포인팅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는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요번에 이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봐도 왜냐면 PD-L1 하인 환자들은 롱텀 팔로업을 해도 분명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쉬운 길을 간 거고 특히 이제 언맷 니드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펜블리즈맙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 PD-L1 하인 환자들도 리스폰스 레이시 45%, 그다음에 미디엄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그니피컨트한 언맷 니드가 있죠. 그래서 그 세팅에서 우리가 리스폰스 레이트를 이제 우리가 페이즈 1 데이터처럼 더블 그다음에 미디엄 PFS를 우리가 좀 더 프롤롱게이션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약제일 것 같은데 한 가지 저는 이제 이 초록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TGF 베타 이니비션이 몇 가지 우리가 톡시어티 면에서 컨선이 있어요. 특히 이제 스킨 디퍼런시에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자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즈 1 연구에서 보고한 것처럼 스킨 케라토 아칸토마 이게 발음도 어렵지만은 이제 특징적인 우리가 그동안이 NT-PD1이 NT-PDL1에서 보이지 않았던 특징적인 좀 더 시비어한 매니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스킨 톡시어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는 롱텀 트리트먼트 듀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개월 이상씩 그랬을 때 이 약제들의 롱텀 특히 이제 스킨 매니페스테이션 면에서 어떤 톡시어티를 보일지 그런 독성을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될지 이런 이제 퀘스천이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